오늘은 이학춘 한국전 참전유엔군 후손장학회 이사장과 함께 한국전 참전유엔군 후손 돕기 운동과 보훈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반갑습니다. 동아대학의 이학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네,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후손 돕기 운동은 전국에서 부산이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때까지 참전 용사의 지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후손에 대한 운동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제가 유네스코 부산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엔 평화공원에서 11월에 턴투어드 부산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 참전 용사의 전체 수가 200만 명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참전 용사는 고령이 되었고 그래서 후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유엔 참전 용사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유엔군 참전 용사에 대한 최대의 보온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전 용사 자녀를 국적인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네. 저는 배경이 이제 사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다음에 김해 외국인 근로 지원센터를 제가 설립하면서 이쪽에 국제적인 인적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특히 유엔 참전 용사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유엔 파병 국가는 16개국이고 의료 지원국은 6개국 또 물자 지원국은 39개국이고 총 61개국이 참전했는데 네. 전체 유엔군의 파병 인원은 2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귀국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죠. 이들은 제일 처음에는 참전할 때는 이제 진정한 전쟁이 아니고 스포츠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귀국 이후에 깊은 전쟁에 대한 허망함이라든지 두려움, 그다음 공포, 잔인함,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부상병이 굉장히 많죠. 한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6.25 전쟁의 경우에는 이들이 또 이념 전쟁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참전 용사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궁핍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전쟁에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군요.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 중 이디오피아의 그 강류 부대의 경우 가장 용감하게 싸운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손들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나요? 한국전에 참전한 이디오피아의 군인 숫자는 3,518명이고 전사자는 121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56명입니다. 이들은 포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이디오피아 셀라시아 황제는 황궁의 근위병의 최정예 부대를 6,000명을 파견해서 이 중에 253년에서 254년 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군인은 보하 고아원을 창설한다든지 그다음에 평화 유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습니다. 네. 6.25 전쟁 후에 참전 용사와 그 가족은 생계 전쟁에서 밀려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셀라시아 황제가 공산혁명으로 처형당하고 한국전 참전 이디오피아 파병군에 대해서 계급을 박탈하고 연금을 압류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전 참전 군인들은 부상 등으로 생계도 꾸리지 못하고 있고 자식 내외와 손자들과 살고 있지만은 원화로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정도 보상을 받고 있는데 네.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실제 참전 용사촌이 있습니다. 별도 안 집합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는 거의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 중에서는 인프레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친환경 기업인데
이제 안질환 치료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작년에 시각장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에 대해서 시각 수술을 해서 전 세계를 감동으로 올려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용감하게 싸운 군인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군 후손 장학회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까? 저는 유엔 참전 용사 자녀들을 단순히 보훈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제적인 인적 자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갖다 한 50년 이상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렇죠. 한국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대학이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 장학회는 앞으로 이 참여용사 후손 장학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든지 또는 특히 후진국의 경우에는 여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20년 동안 제가 4개국 동시 학습법을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모국에서 또 국내에서 멀티 랭귀지를 배울 수 있는 걸 기회를 줄 예정이고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K 기부처 중에서 기부처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건데 좀 더 분화시켜서 우리는 K 예를 들어서 언어 문화 기부처를 만들고 또는 K 농업 기부처를 만들고 또 K 푸드 기부처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한국형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K 푸드 기부처의 경우에는 한국의 한류 음식을 배워서 수출하는 또 하나는 우리가 농업 기부처의 경우에는 농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호국 보훈의 달,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전용사 자녀는 저는 국제적인 인적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참전 용사들 자체는 고령화되어서 생존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의미를 단순히 참전 용사 가족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라든지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먹이를 주는 방법을 가르치는 좋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이제 K기부처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전 용사 자녀를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최대의 보훈 아니냐. 그래서 참전 용사 자녀를 한국의 부족한 인력 문제 해결한다든지 또 이들을 갖다가 한국 수출 역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전 용사 모국과 한국 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생각 들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멀티 랭귀지를 이 학생들이 가르쳐서 한국 인재를 만들고 또 모국으로 또 파송시켜서 이들이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최대의 보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